자, 안녕하세요. 지금 이 동영상을 듣고 계실 때쯤 되면 2장 수업을 다 끝마치고 나서 이 수업을 이제 들으실 텐데 이 커리큘럼하고 각 그 과정별 수업 내용,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학습 방법 이런 것들은 TCC 동영상으로 따로 촬영을 해놨으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의 내용은 좀 쉽고 기본적인 것들인데 여기서도 물론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1장은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용어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뭐 상당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일단 1페이지부터 나가보죠. 자, 먼저 맨 처음에 이제 화학에서 할 일은 이제 물질의 분류인데, 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순물질과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뉘어지죠. 그 다음에 한 종류의 물질이 한 종류의 원소, 여기서의 원소는 이제 원자의 종류죠.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것과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서 예를 들면 O2라든지 H2, 산소기체, 수소기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이 물분자 같은 경우는 수소원자와 산소원자로 이루어진 2성분 화합물이죠. 그 다음에 뭐 3성분 화합물도 있을 거고 4성분 화합물도 있을 거고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화합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종류를 보면 아무래도 원소 개수는 몇 가지 안 되니까 한 120여 가지밖에 안 되니까 호돈소 물질보다는 화합물의 종류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뒤죽박죽 이제 섞여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물에 산소가 이렇게 용해되어 있다, 녹아 있다 라고 했을 때 고르게 섞여 있으면 균일 혼합물이고 불균일하게 섞여 있으면 불균일 혼합물이 되죠. 물론 이제 물에 산소가 녹아 있는 경우는 용액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이제 균일 혼합물에 해당이 됩니다. 불균일 혼합물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흙탕물도 있을 거고 우유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있겠죠. 어쨌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용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조성이란 뜻인데, 조성은 다른 말로 이제 성분비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조성은 화합물에도 쓸 수가 있고 혼합물에도 쓸 수가 있는데, 화합물에서는 원소 개수 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물분자를 예로 들면은 물분자의 조성, 그러면 이것은 두 개의 수소 원자와 한 개의 산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화학식에서 오른쪽 아래 붙이는 게 이제 개수비니까 원소 개수비가 2대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뒤에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이런 거 말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과산화수도 수도 있죠. H2O2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조성이 1대 1이죠. 2대 2니까 이렇게 수소하고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 물분자도 있고 과산화수소도 있는데, 조성을 따져보면 이건 수소와 산소의 개수비가 2대 1, 이거는 수소와 산소의 개수비가 1대 1,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혼합물 같은 경우의 조성은 화합물하고 차이가, 화합물은 분자식이 딱 하나죠. 화학식이 딱 하나인데, 혼합물은 섞여 있는 순물질이 두 종류 이상이다 보니까 화학식을 쓸 때 물하고 산소가 섞여 있다면 물의 화학식 따로 있고 산소의 화학식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물하고 산소가 섞인 이 혼합물에서 조성이란, 여기서의 성분비는 다시 한번 보죠. 물만 있을 때 성분은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니까 2대 1의 개수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물에 산소 원자가 녹아 있을 때 그 혼합물의 성분은 물과 산소죠. 그래서 물과 산소가 몇 대 몇으로 섞여 있냐에 따라서 그 조성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하고 산소가 섞여 있는 이 혼합물은 조성의 그 가지수가 매우 다양하죠. 뭐 1대 1로 섞일 수도 있고 1대 10으로 섞일 수도 있고 뭐 3대 1로 섞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화합물의 조성은 그 화학식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의 물질은 고유의 화학식 하나만 가지니까. 자, 그래서 혼합물의 조성은 기본적으로 농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농도에 대한 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용액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페이지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기억해놔야 될 것은 조성의 의미였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동소체.
동소체라는 것은 일단은 호돈소 물질입니다. 호돈소 물질이면서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근데 화학식이 다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동소체 종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게 산소의 동소체, 그 다음에 탄소의 동소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소 원자만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에는 2원자 분자인 산소도 있고 그 다음에 3원자 분자인 오존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탄소와 같은 경우는 동소체가 우리가 4가지나 되는데 요거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아몬드도 있고 흑연도 있고 60개로 이루어진 축구공 모양의 플로렌도 있고 또 길다랗게 연결된 나노튜브도 있고 그러면 하나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죠. 전부 탄소 원자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개수들이 다 다른 거죠. 그렇죠? 이 물질들의 구조에 대한 내용은 뒤에 상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할 겁니다. 여기서 그런 것들을 먼저 일일이 다 언급을 할 수는 없어요.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탄소의 동소체는 4가지가 되는데 동소체의 특성이 뭐냐면 이런 것들을 연소시켰을 때 연소 생성물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 화학에서 연소라는 의미는 이러한 대상 물질에 산소 원자를 갖다 붙이는 것, 그것을 연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 연소하면은 불에 태운다고 얘기를 하죠. 그 불에 태우는 게 화학 반응식으로 써보면 해당 물질에 산소 원자가 붙어서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같은 경우는 이걸 연소시켰을 때 전부 이산화탄소, CO2 기체로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동소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소시켰을 때 그 연소 생성물이 똑같아야 된다. 그럼 이 산소의 동소체는 연소 생성물이 없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연소의 재료이기 때문에 산소의 호돈소 물질들은 연소에 대한 언급을 따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아닌 다른 동소체에 대해서만큼은 연소 생성물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동소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분 원소는 똑같은데 원자 개수의 차이에 따라서 원자 개수가 달라지면 모양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성질들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런 관계를 동소체라고 얘기를 합니다.